안녕하십니까. 여기 우리 다음 주부터 찾아뵙기로 했던 아주 어여쁜 아가씨 엘리가 오늘 미리 방문했습니다. 자, 엘리 인사 한번 할까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엘리가 인사를 하네요. 아이고, 화가 났어요. 화나지 마세요. 예. 자, 엘리가 좀 청아한 이런 파란 모습으로 오늘 하루 종일 일단 얼굴만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토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아토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도 깊게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토피, 참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있죠. 아토피를 알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근 20년 동안 아토피에 대해서 많은 상담을 했고, 아토피에 대해서 많은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토피를 앓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아토피를 앓고 있는 우리 지금도 아토피 때문에 고민하시고 아토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지장을 받고 계시는 그런 아토피 환자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그것을 제가 직접 어떻게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드리는 건 빠르게 좀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결국 시간과 우리 정성이 해결해 주는 문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힘든 만큼 우리 또 아토피를 앓고 있는 고객분들 또 시청자분들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토피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가야 되지 않던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토피는 피부 염증의 일종입니다. 주로 유아기 혹은 소아기에 시작되고 만성적이면서 재발성이 아주 높은 피부 질환으로서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 특징적인 습진을 동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토피를 우리가 진단할 때 보면 앞으로 시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아토피는 가려움증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각질이 생기고, 그리고 아토피에 염증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돌아다니고 또 외부적인 활동을 하는데 몸이 가려워서 견뎌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토피의 부위가 각질이 생기고 각화가 되고 피부가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 너무나도 힘든 생활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참 말이 좀 지금 많이 딱딱하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좀 유머스럽게 좀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유머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앞으로 좀 더, 아직까지는 제가 오늘 5회째인가요? 월, 화, 수, 목, 금 5회째 하다 보니 아직까지는 제가 연출력이 좀 부족합니다. 좀 이쁘게 봐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앞으로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로 아토피가 일어나는 부위들은 보게 되면 팔이 굽혀지는 부위들, 접혀지는 부위들, 그 다음에 무릎 뒤, 또 이 목, 이런 부위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사타구니에도 참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이런 부위들이 진물이 나고 가렵고, 그러면서 또 진물이 나다 보니까 또 그쪽에 번지고, 그 번짐과 따가움과 가려움이 동반되니 또 긁어대고, 긁어대다 보니까 또 그게 점차 넓혀지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아토피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씻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씻지도 못하게 했었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토피 청결해야 됩니다.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청결하고 깨끗해야만이 염증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증을 가지고 우리가 씻지 말라 해서 안 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토피는요, 간단합니다. 내부적으로부터 아토피의 원인자가 모공을 뚫고 나갑니다. 우리 피부의 약한 쪽을 뚫고 나가면서 모공을 터뜨리고, 그 모공을 터뜨린 게 1차적으로 염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염증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씻지 않다 보니까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역으로 또 세균들이 달라붙고, 그게 염증이 번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토피는 깨끗하고 청결하게 씻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아토피의 환자들이 대략 몇 프로 정도 될까? 요거를 저희가 세계적인 WHO에서 검사를 한 게 있습니다.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저희가 20% 정도의 세계적인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0%를 넘어서 22% 정도 이렇게 지금 추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토피 유병률, 지금 유병률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저희가 소화기 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소화기 환자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소화기뿐만이 아니라 성인 아토피도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0년도에 저희가 이 연구 개발을 들어가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10년도까지 저희가 아토피의 그러니까 아토피의 환자들이 늘어나는 그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 조사 자체가 95년도에는 전 국민의 9.2%, 2000년도에 12.8%, 2010년도에 20.6%를 벌써 넘었습니다. 올해로 제가 알기로 23%, 24%, 25%를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토피라는 이 병을 우리가 많이 감추고 살아갑니다. 옷을 길게 입고 겉으로 피부염이 보여지니까 그게 참 혐오스럽고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추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세요. 특히 얼굴에 나타나시는 분들은 얼굴을 화장을 아주 두껍게들 많이 하고 다니시죠. 그로 인해서 아토피가 더욱더 깊게 염증을 일으키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 내가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 피부에 아토피를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아주 깊게 했다고 한다면, 두껍게 했다면 저녁에 들어오셔가지고는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청결하게 씻어내는 그 과정부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염증은 겉에 상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씻어낼 때 좀 따갑고 아픕니다.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좀 내가 따갑고 귀찮고 이게 아프기 때문에 좀 덜 씻어내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거기에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오염과 때와 여러 가지 때 세균들이 붙어가지고 내 피부의 염증을 더 크게 번지게 한다는 겁니다. 아토피는 절대적으로 실질적으로 염증처럼 겉으로 막 상처를 내면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토피가 계속 번지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청결하게 내 몸을 가꾸시는데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 요거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토피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원인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잠깐 30초간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2부에 대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아토피 원인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토피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의사들과 수많은 박사들이 아토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아토피 원인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아토피에 대해서 참 많은 원인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찾아내고자 하는 학문적인 또 연구적인 여러 과정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토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찾아낸 게 없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토피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설과 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아토피라는 부분이 뭐 외부적인 환경이다, 먹는 거에 문제가 있다, 뭐 유전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말씀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요, 아토피 유전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토피가 병이냐? 병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2010년도에 연구에 들어갈 때 그때 마침 WHO에서 아토피의 원인 인자를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아직 확실한 근거가 있는 설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 설들, 먹는 걸로 인해서 내 뱃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고 뭐 인스턴트 식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아토피가 많이 생겼다,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 아토피가 생겼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아토피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아토피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을 받는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원인 인자는 아니라는 거죠. 아토피의 원인 인자라고 지금 밝혀진 건 NO, 일산화질소라고 WHO에서 확실하게, 그건 학문적으로 원인 인자 한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원인 인자 NO가 뭘까요? 일산화질소. 우리는 일산화질소가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고객분들이나 또 여러분들한테 우리 NO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릴 때 제일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그 NO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쉽게 알아듣는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잠수병 아시죠? 여기서 참 우리가 먼저 묵념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게 세월호 사건인데, 그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우리 잠수사들이 참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수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잠수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하시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수사들이 왜 죽겠습니까? 그 바다 밑에 압력에 의한 그리고 그러한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NO를 밖으로 발산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잠수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NO는 어디로 우리가 밖으로 뿜어낼까요? 일산화질소가요, 우리가 이렇게 외부적인,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우리가 또 음식을 섭취하고 또 숨을 쉬고 이러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산화질소라는 게 생성이 된답니다. 근데 이 생성이 된 것들이 우리 호흡기관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나가는 것은 우리 피부, 모공으로 나가는 게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세요. 우리가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을 하러 가서 그 목욕탕 안에 우리가 몸을 담그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순간적으로 헉 하면서 숨이 막혀지죠. 답답해지죠. 그게 뭐냐면 모공이 모두 물속에 들어가니까 다치는 겁니다. 다치다 보니까 우리 몸 밖으로 뱉어내는 호흡들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호흡으로 뱉는, 이 호흡으로 뱉어내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몸의 모공으로 뱉어내는, 그리고 땀으로 배출하는 그러한 독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중에 일산화질소는 모공으로 뱉어낸답니다. 근데 이 모공으로 뱉어내는 이 일산화질소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얘네들이 똘똘똘똘 말아있다가 이게 폭발하면서 나가는 게 어디냐? 우리 몸의 약한 곳을 뚫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 얘네들이 일산화질소가 생성이 된 게 꽁꽁 묶여있다가 일산화질소가 그렇게 뚫고 나가다 보니까 모공을 상처를 입히면서 나가는 거죠. 첫 번째, 모공에 상처를 입히면서 나갑니다.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일산화질소가 나가면서 피부를 사막화시킵니다. 건조화시키기 시작해요. 그 부위를. 건조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피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보습력이 떨어지겠죠. 보습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우리 피부가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낼 수 있는 방어력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 방열력이 깨지다 보니 결국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피부가 사막화가 되고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세균이 달라붙고 그 세균이 달라붙는 것들을 우리가 방어를 못하니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려움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가려움증이 생기다 보니까 긁어대게 되죠. 근데 긁는데 우리 손톱, 이 손을 그래서 손톱 밑까지 우리 아토피 환자들은 깨끗이 씻으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세균이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긁지 않을 수 없잖아요. 가려우니까. 그로 인해서 제2차의 감염이 일어나는 겁니다. 2차의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몸에서 진물이 생기게 되고 몸에 점차 번지는 거죠. 그런 악순환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탁한데 몸 청결하게 하십시오. 몸만 청결하게 해도 아토피가 번져나가는 걸 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치료는 못하지만 그걸 좀 막아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아토피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토피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토피를 근본적으로 알아야만이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 짚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아토피를 대비하고 우리가 알고 아토피를 한번 케어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는 가려움증이 아주 심합니다. 그 가려움증이 심한 이유는 일산화질소가 뚫고 나가면서 NO가 우리 몸을 뚫고 나가면서 피부를 건조화시키다 보니까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 건조화된 피부는 왜 건조가 될까요? 왜 우리 피부가 건조해질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 피부는 사람의 몸은 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대부분 말을 할 때 혈액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혈액이 몇 프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 몸이 혈액으로만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림프액이라고 있습니다. 그 림프액이 우리 몸의 약 20-30%를 차지합니다. 림프는 뭐냐? 여러분들이 상처가 났을 때 또 아토피 환자들은 아실 거예요. 진물이 흐르죠. 그게 림프액입니다. 근데 왜 아토피 환자들은 진물이 심하냐? 림프는 1차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계통의 1차 방어력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물이 난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있어서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세균을 발견하고 내 몸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진물들이 백혈구들이 같이 나와서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 진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는 내가 방어력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그 방어력을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을 지켜낼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차적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 지금 잠깐 30초간 쉬었다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엘사가 심심한가 봅니다. 엘사, 어디 갔어? 잠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을 드리자면 아토피는 분명히 피부 염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토피의 피부 염증은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 나이 들음과 동시에 점차 호전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토피가 있었는데 우리가 내가 나이가 20이 넘어가니까 아토피가 없어졌어.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면역력이 그만큼 생겼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기력이 약하고 아토피를 이겨낼 수 있는 몸 안에 있는 일산화질소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했는데 내가 잘 먹고 또 내가 혈기왕성하고 또 내가 많이 몸 관리를 해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아토피를 밖으로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졌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토피가 호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히려 역으로 어른이 돼서
아토피가 생기는 성인 아토피를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성인이 되면서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담배를 피우죠, 술 먹죠, 뭐 이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내 몸이 아토피를 밖으로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면역력을 내가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단언컨대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아토피 환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말 합니다. 아토피 환자들 말씀하시는 게 나는 아토피이기 때문에 기름기를 먹어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피자를 먹어서도 안 되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고객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든지 먹는 거는 잘 드십시오. 고기도 많이 드십시오. 우유도 많이 먹으십시오. 다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내 몸에 알레르기가 있다 할 때는 그 알레르기의 원인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걸 피할 뿐이지 아토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잘 드시면서 내가 잘 먹어야 내 몸이 그만큼 튼튼해지고 내 몸이 튼튼해져야 아토피를 밖으로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생기는 염증, 아토피 염증을 치료해주고 내부적으로 내가 힘을 길러서 그 힘이 내 아토피를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내 신진대사를 키워나가고 이렇다고 한다면 아토피는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래 그림, 우리가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 같이 목에 아토피가 생겨가지고 치유를 하는 과정입니다. 6회 정도 치유를 하게 되니 겉에 각질이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이랬던 그 아토피가 벌겋게 치유가 되기 위해서 부풀어 오른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염증을 치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염증에 아토피의 염증을 치유하면서 그 세균들을 전부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케어를 하는 과정들이. 이건 그때 11세 정도 된 그 남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인데 아토피로 인해 가지고 긁어대서 거기가 완전히 질물이 흘러내리고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한 달 만에 완전히 이렇게 변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한테 상담을 하고 솔루션을 받고 그 솔루션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토피가 개선이 되고 그 개선이 되면서 우리 고객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카톡의 내용입니다. 그 어느 거를 지금까지 사용을 했지만 이런 현상이라는 건 이렇게까지 좋아지는 건 처음이었다면서 참 희한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아토피는 결국 중요한 거면 심리적인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토피를 알아오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절대 마음 급하게 먹지 마세요. 아토피는 내가 면역력이 생기면서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 과정을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아토피의 100이라는 부분이 14일 만에 20% 줄고 한 달 만에 40%가 줄고 그리고 2달 만에 50%가 줄고 그러면서 점차 좋아지는 겁니다. 아토피를 제가 치유를 하다 보니까요. 아토피를 개선시키면서 아토피와 같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서 저희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요. 아토피는 겉에 올라온 아토피 염증은 빠르게 순환이 됩니다. 빠르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겉에 있는 아토피가 좋아지고 나면 한 14일 정도 되게 되면 그 안층에 쌓여있던 또 아토피의 그 일산화질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또 빠져나가면서 또 한 번 터뜨리고 또 이 근육층에서 나오는 것들이 몇 번의 순환을 해야만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아주 진짜 건강하고 아름다운 내 좋은 피부들이
되살아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토피를 치유를 하면서 이게 다시 재발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토피가 재발하는 게 아니고요. 아토피의 원인 인자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지속적인 솔루션을 받고 지속적인 케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화를 시켜나가면서 아토피가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아토피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린 아이일수록 빠르게 좋아집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토피가 치유되는 과정이 좀 더 오랜 시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더 빠르게 좋아진다는 것을 저희는 임상 결과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여성분은 저희가 몇 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게 햇빛 알레르기였습니다. 햇빛을 보물해 가지고 이 알레르기가 일어나고 이게 어떤 병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아주 힘들어들 했습니다. 근데 이 햇빛 알레르기가 보통 한 14일에서 28일 사이에 이렇게 좋아집니다. 이게 지금 일주일 만에 이렇게 아주 피부가 좋아지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만에 이렇게 완전히 건강한 피부가 되면서 마지막 각절이 떨어지고 15, 16 이렇게 되니까 아주 다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아토피가 전체적으로 막 일어나면서 각질이 생기는, 팔에 각질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이 각질이 생기는 과정이 지금 피부를 케어를 하면서 점차 좋아지는 과정이었고요. 지금 이 친구는 안산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를 앓고 있었는데 중학생, 여학생입니다. 이 중학생, 여학생이 좋아지는 과정을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서 한 달 만에 이렇게 좋아진 과정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아토피는요, 결국은 우리가 볼 때 병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토피를 모두들 갖고 있습니다. 그 갖고 있는 아토피를 우리가 몰아낼 수, 아토피, 일반적인 피부로 우리가 호흡을 하고 피부로 내가 아토피의 원인자를 일산화질소를 내뿜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곧 내가 아토피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고 내가 그 힘을 길러내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 가지 아토피가 내가 아토피냐 아니냐 하는 진단을 내리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의 주 진단은 일단 1차적으로 가려움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저렇게 각질이 일어나고 염증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가려움증이 없으면 우리는 아토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 가려움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특징적인 피부의 모양의 부위가 있습니다. 목, 그 다음에 이 굽혀지는 곳, 사타구니 이런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면서 몸으로 번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토피의 가족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토피의 실질적으로 가족력과 가려움증과 피부 염증에 생겨나는 부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거는 일반적인 염증이다, 아토피다. 가렵지 않고 그냥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면 이건 일반적인 염증이고 가려움을 동반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희가 아토피라고 보는 겁니다. 자면서 박박박박 긁어대 가지고 아침에 보면 피가 범벅이 됐다. 그건 100% 아토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까지 제가 지금 첫 방송 시작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5일차 왔습니다. 저희가 워밍업을 한 거라고 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더 저도 부드럽고 좀 더 유머스럽고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팁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혹시 저희 방송이 이게 이제 나중에 편집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 방송을 보시고 그 방송에서 아토피에서 나는 궁금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전화번호가 앞으로는 뜰 겁니다. 070-8184-6700번입니다. 그 전화로 저희가 상담을 직접 해드리면서 그 상담에 대해서 들으시고 거기에 상담에 맞춰서 내 아토피가 제가 상담해 드린 거에 확실하게 확신이 있으신다면 저희 솔루션을 받으시면 더욱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토피와 함께 우리가 아토피를 몰아내는 피부랑 피부를 보호해주는 남자가 아토피를 잡아내겠습니다. 아토피를 잡자 피부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